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갈등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회담을 갖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백신 접종으로 대응해온 이스라엘에서 감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과 중국 간이 전방위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만남을 갖는다고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현지 시간 6일 스위스에서 만나 회담합니다. 백악관은 양측이 지난달 9일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전화통화를 한 지 한 달 만이자 백악관이 어제 대중 무역 정책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율 관세 유지와 지난해 1월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뼈대로 한 중국과의 무역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갈등 상황 속에 협력 방안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자우 부회장이 미 법무부의 기소 연기 결정으로 본국으로 귀환해 이 사안이 미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영국, 호주 이 3국의 3자 안보 동맹 오커스 출범으로 미국과 프랑스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 화해 조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미국이 오커스 때문에 현재 등을 돌린 프랑스에 대해서 한 번 더 화해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경제개발기구 OECD 강요 이사회 참석자 파리를 방문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예방하고 40여 분 동안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번 대화가 모두 생산적이고 두 나라 사이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마크롱 대통령과 전격 회동한 것에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달 미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됐습니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안보 동맹 오커스 출범을 계기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프랑스에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애초 호주와 잠수함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은 파기됐고 77조 원은 날아가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동맹이자 우방인 미국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사전에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는 데에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두 나라 정상 간 전화통화로 일단 갈등이 봉합된 상태입니다. 이달 중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오커스에 관해 미국이 프랑스를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커스와 관련해서 이달 말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정상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국가 부도 위기와 관련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또 한 번 의회를 향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제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은 미 의회가 2주 안에 연방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후 연방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 재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비극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경기 침체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연방부채 한도 설정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미 상한선을 넘어서 추가 국채 발행이 현재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올해 7월 31일까지 연방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서 연방정부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4조 달러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와 맞물려 있는 부채 상한 설정법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8월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현재 남은 현금과 비상수단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오는 18일쯤 이마저도 고갈돼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게 현재 옐런 장관의 주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 특히나 이 영국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런데 정부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현재 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존슨 총리는 영국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영국이 위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이 생기는 과정에 출산통이라는 게 존슨 총리의 주장입니다.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회복 과정에 예견된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영국 경제가 고임금, 고숙련 경제로 가는 전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오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은 유럽연합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트럭 기사가 부족해서 주요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트럭 운전사 5천 명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120여 명이 신청했을 뿐이라고 영국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7명으로 파악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라 영국 곳곳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최근 물가 급등 공포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기업이 문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기업인들은 존슨 총리가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지 영국 언론들은 정부와 기업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의 점진적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눈여겨볼 수 있는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하면은 위드 코로나로 상당히 빨리 전환을 했던 나라인데 최근 감염 확산세가 좀 잡히고 있다고요? 네, 수치상으로는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을 진행한 데 이어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유지하고 있고 또 부스터샷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입니다.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재확산 속에서도 강력한 방역 규제 대신 백신 접종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염 지표 안정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극복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4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천여 명으로 10,000명 선이었던 4차 재확산의 정점 대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는 500여 명으로 8월 말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현재 보고되는 신규 확진자 중 3분의 2, 또 중증 환자의 80% 정도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전체 검사 건수 대비 확진 비율도 최근에는 2.8% 선으로 8%까지 치솟았던 8월에 비해서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7월 1.5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0.7%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가 줄어들면서 코로나19 환자의 그 병동 가운데 운영을 중단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염 지표 안정세는
위드 코로나 전략 속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인 이른바 그린패스를 이용해서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6%, 2차 접종률은 60%,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률은 현재 38%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은 계속되며 다음 단계로의 대비도 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는 서둘러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